엄마들이 그래 센 아들이가. 이게 뭐니나? 대본에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파업의 찬 반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상당히 멍청한 짓이에요. 의사 면허의 가치를 좀 낮추자가 이번 정부의 핵심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10년일기입니다. 지금 8월 6일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피부에 바로 닿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함구해 버리면 용감한 말하기 노트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결정하게 됐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신분이 공중보건의사이고 정치적 발언 및 참가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집단, 모든 직업군에서 연대된 목소리를 내는 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초에 그 덕분에 라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의도는 상당히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변질되면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었는데 가족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진 않잖아요. 얼음물을 끼얹을 수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덕분에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인사하면 진짜 나쁘끄러워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를 뒤집는 행위는 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접근을 좀 잘못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사만 지금 덕분에로 부각되고 있지 않아요. 캐릭터마저 간호사입니다. 밴드를 붙인 간호사의 얼굴이에요. 의사 파업의 심볼이 이미 간호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굳이 부정으로 바꿔서 덕분에 라더니 라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제가 근무한 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파업의 찬 반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멍청한 짓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파견 요청이 오면 좋든 싫든 그 인원을 채워야 됩니다.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휴가를 써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데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대구로 오라고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연락이 오거든요. 공보위 중에 한 명은 가야 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탑니다. 이게 뭐 자발적으로 내가 가겠다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택시 파업을 예로 들까요?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택시 기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간 대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택시 기사님들이 파업을 할 때 내세웠던 감정의 꼬리표가 택시 기사님들의 미담을 뒤집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반대를, 강경 반대를 하고 단체 행동을 했단 말이죠. 덕분에 이미지를 이렇게 쉽게 소모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둬야 돼요. 불이 붙은 마당에 이제 프레임 싸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논리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렸는데 선악 구조로 가게 되면 진흙탕 개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소수니까. 의사 수가 모자라냐? 라고 하면 모자라요. 하지만 늘려야 하냐? 라고 한다면 의사 수가 더 늘어야 할까? 라는 어떤 원론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AI 특성상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거고 거기에 의사라고 포함이 안 될 리는 없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을 많은 부분 보조할 것이고 어떤 영역에선 반드시 대체될 거예요. 은우님이라고 표상되는 영웅적인 면모가 강조되는 경우가 있고 의세 내지는 뭐 의사놈들, 부정적인 이미지, 돈만 밝히는 전문 엘리트 집단이라고 보는 그 양가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이미지를 흙탕물에 담궈서 적셔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소수라서 가능했던 이익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독점 내지는 과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2011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의료 민영화,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의료 전달 체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수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이익을 보고 있던 집단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근데 의사들의 논리에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현상 유지 내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조금 더 호의적으로 바꿔달라는 건데 국가는 여기에 돈을 더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줘서 의료 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 중이고 보험의 혜택을 죽을 때까지 받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받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플 확률이 커지니까 보험 혜택을 받을 확률이 커지잖아요. 의사가 직접 아픈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고 정해진 수준의 돈, 수가에 따라서 돈을 받거든요.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은 맹장 수술하는데 1억 5천을 달래. 그냥 죽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의 선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는데 그 돈 받고 하느니 나는 그냥 레이저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럴 거면 너네가 정해놓은 금액보다 조금 더 이걸 높여달라. 타이어 가는 비용으로 1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을 해주면 그래도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정부는 그마저도 싫은 거예요. 왜냐? 재원은 한정적인데 올려주면 다른 부분에서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걷자니 4,990만 명의 등을 돌리는 거고, 의사들을 더 뽑는 거는 10만 명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람들한테 더 걷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수를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건 아주 영리한 방법이거든요. 의사 단체나 정부나 다 돌려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정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다 느꼈을 겁니다. 의사의 면허의 값이 너무 비싸다. 그 진료 공백 내지는 의료 공백을 공중보건 의사들이 다 메웠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급한 불을 꺼야 할 때 공중보건 의사들은 그렇게 불을 껐습니다. 끄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중보건 의사에게 맡기는 것도 어렵고, 민간의 면허를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쓰자니 너무 비싸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명목은 상당히 좋아요. 그 마들이 그래 센 아들이가. 이게 뭔 얘기나? 대본님,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공공의료를 해결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지방이 소멸될 거라는 예측은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방이 소멸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서 치료하는 정부를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은 땜질이죠. 그렇다고 하면 살만한 도시를 만들면 됩니다. 왜 시골, 도시가 아닌 곳으로 의사가 가기를 싫어하냐면 의사라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의사를 안 쳐다 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안 쳐다 놓았던 사람들이 공중보건 의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빵 터지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게 의사 면허의 가치를 좀 낮추자가 이번 정부의 핵심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요? 아니죠. 그랬으면은 지방 소멸에 대한,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죠. 하지만 의사의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숫자의 차이 내진 시기의 문제지 늘릴 거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군 병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공중보건 의사들도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현역으로 보내고 공중보건 의사의 자리에 공공의료 개념의 의사가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지소는 통폐합. 덕분에라더니는 지지받을 수 없는 슬로건이에요. 오히려 반감을 살 겁니다. 논리의 영역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건 환영받지 못할 슬로건이고 만든 분들은 조금 생각이 짧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정부에서도 너무 얄팍한 수로 전문가 집단을 우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살리는 취지는 허울 좋은 거짓말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코로나로 나라가 아직은 어수선하고 지금 기시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5월 초에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었을 때가 있는데 그 황금 연휴 끝나기가 무섭게 이태원에서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름 휴가라서 지역 감염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느낌에 지금 장마가 길어지면서 홍수까지 생겨서 더 많은 전염병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과 학생들의 수업 및 실습 거부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비판적인 여론이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절대 소수의 대표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실 건데, 대표자를 해봤던 입장으로서 그분들이 몸도 마음도 너무 다치지 않고 타협안을 잘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진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 발전까지 좀 폭 넓게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파견 근무지에서의 용감한 말하기 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